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바둑 여왕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미리 프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미리 프로 여기서 보니까 좀 새롭죠? 네, 반갑네요. 어색하기도 한데요. 자, 요즘에 이 바둑 프로 기사들이 시합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원래는 삼성화재배를 진행을 하면 네. 이제 그 대회를 치르면 올해는 상반기는 이제 예선이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삼성화재배가 딱 끝나니까 기전이 별로 네. 안 나갔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맞아요. 끝났더라고요. 이 상반기는 기점으로 이 상반기에는 어떤 대회, 후반기에는 이런 대회가 있다 보통 기억을 해두는데 요즘에 확실히 없어지는 게 체감이 되죠. 네. 그 와중에 이렇게 단비 같은 기전이 생겼습니다. 꽃보다 바둑 여왕전인데요. 그래서 여자 기사들이 뛸 수 있는 무대가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 꽃보다 바둑 여왕전은 네. 예선부터 스위스 리그로 진행을 하고 본선도 리그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판이 많아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너먼트 대회보다는 확실히 좀 더 축제 같은 느낌도 있고요. 과연 어떤 대회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바둑 여왕전, 꽃보다 바둑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스위스 리그로 펼쳐졌고요. 한 판을 지더라도 끝이 아니었죠. 네, 양대 리그로 본선은 6명씩 진행이 되고요. 네. 각조 1, 2위가 준결승에 진출을 합니다. 제한 시간 각자 1시간, 초읽기 40초, 5회입니다. 네, 덤 6집반이고요. 자, 본선이 끝나고 이렇게 준결승이 짜여졌습니다. 김윤영, 이슬아, 권주리, 김혜민. 정말 쟁쟁한 기사들이 올라갔어요. 네, 김윤영 선수와 김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국가대표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전통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슬아 선수와 권주리 선수는 약간은 의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본선에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렇게 대진이 짜여졌습니다. 자, 이 네 선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윤영 4단과 이슬아 4단. 89년생의 91년생 기사들이고요. 입단이 2007년. 둘 다 이제 10년 차가 돼가네요. 네, 두 선수 함께 아시안 게임 같이 뛰었었고요. 네. 저랑도 함께 연구생 생활도 같이 네. 했었는데 이제 프로 기전에서도 자주 이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밀 프로와는 뭐 거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왔을 것 같아요. 네, 이슬아 선수는 10살 무렵부터 봤고요. 네. 김윤영 선수도 그 무렵부터 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권주리 초단과 김혜민 7단. 이제 이 기사들은 약간 세대 차이가 나요. 네, 11살 차이가 나네요.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어요. 김혜민 7단이 97년생, 86년생이고요. 입단 역시 좀 16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권주리 초단은 2014년도에 돌풍을 한번 일으켰죠. 네, 입단 전이었는데 페어바둑 최강전에서 이제 우승을 했었죠. 김혜민 7단은 지금도 한국 대표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선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꽃보다 바둑 여왕전. 예선에는 26명의 여자 기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자 기사들의 대결. 하지만 반상위에서의 대결 정말 치열했는데요. 상위의 기사들만이 본선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준결승 4명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떨까요? 좀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기사들이 눈에 띄나요? 사실은 전혀 예측이 안 네.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슬아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대국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두 선수 다 굉장히 실전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대결을 좀 기대가 됩니다. 김혜민 7단과 권주리 초단. 권주리 초단은 사실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대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입단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바둑을 이끌어 가는지 기풍 같은 걸 저도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듣기에는 속기파라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속기파일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두 판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여자 기사들의 대결이 더 손에 땀을 쥐는 경기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과연 오늘 어떤 기사가 결승에 올라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꽃보다 바둑 여왕전 준결승전입니다. 무대가 화려한데요. 네, 꽃보다 바둑 여왕전이라 그런지 네. 굉장히 꽃무늬로 많이
되어 있네요. 네, 김혜민 7단과 권주리 초단입니다. 자, 동시에 벌어진 준결승전 이슬아 4단, 김민영 4단의 대결입니다. 대부분 시작이 됐네요. 네, 각자 1시간에 초읽기 40초 5회 주어집니다. 네, 보통 쓰이는 기전들의 이름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꽃보다 바둑 여왕전이란 이름 자체가 이제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기전이기 네. 때문에 이름을 좀 상징적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여자 기사들의 대회다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슬아 4단과 김윤영 4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윤영 4단의 흑번. 이슬아 선수가 사실 굉장한 속기파였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래도 이제 보통의 기사들과 비슷해지고 있는데 또 이 연륜이 쌓이다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빨리 둘 수는 없겠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잦은 실수라든지 네. 본인이 느끼는 점이 많아서 점점 좋은 쪽으로 보완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회를 나가서 보면 저는 항상 늦게 끝나는데 이슬아 선수는 없더라고요. 끝나고 보면. 기다려주진 않는군요. 네, 빠르게 공부하러 가더라고요. 집에 그렇군요. 가거나 공부하러 가는데 맞아요. 기사들마다 무조건 늦게 끝나는 판, 빨리 끝나는 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네, 김윤영 4단도 며칠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본인이 직접 좀 속기인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윤영 선수도 장고파는 아니고요. 네. 이슬아 선수보다 조금 느릴 뿐이지. 상대적으로만요. 네, 김윤영 선수도 속기파에 속합니다. 벌써 진행이 빠르죠. 네, 빨리 두는데 또 전투적이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두 선수 다 좀 전투적인 기풍인데 이슬아 선수와 김윤영 선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이슬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각적인 부분이 뛰어난 기사고요. 김윤영 선수는 네. 그에 비해서 조금 끈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슬아 선수의 페이스에 휘말리면 어느샌가 모르게 뭔 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더 네. 기분을 낼 수 있는 기풍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슬아 선수의 장점이라면 본인의 네. 페이스를 상대방이 이제 감당할 수 없게끔 네. 이제 이끌어가는 게 있고 단점이라면 끝내기 부분에서 항상 역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약점이 끝내기라는 걸 알고 이제 네. 많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요즘엔 또 다시 이 공부하는 모드로 빠져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슬아 선수가 생각보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사고요. 생각보다라고 하면 네, 이제 이미지가 아무래도 네. 얼짱기사고 네. 여러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릴 때부터 의외로 공부를 많이 하는 네. 기사였어요. 그래서 15시간, 16시간 항상 해서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렸을 때요? 네,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선의의 경쟁이 확실히 됐겠네요. 네, 김윤영 선수는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승부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이 색한 협공을 택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정석을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교환을 해두고 바로 바로 사나요? 이렇게 붙여서 정석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정석이 진행됐을 때 네, 빠지는 게 정석이고요. 이렇게 먼저 백한테 걸침을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조금은 느리다. 네, 이렇게 싱거울 봐야 수 될까요? 있다고 생각을 네. 해서 이쪽으로 두기도 하지만 먼저 걸쳐서 상대의 의중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좌악이 한 점은 내버려 두더라도 크게 공격을 안 당할까요? 네, 일단은 어느 쪽으로 두는지 보고
이쪽으로 협공이 오면 그때는 좌변 한 점을 가볍게 보는 진행으로 가고요. 좌변으로 쏠리게 하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이쪽 높게 갈 수도 있고 네. 낮게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기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협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흙이 그냥 두 칸을 벌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변 쪽을 좀 씌워서 작전이 바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세력을 쌓아두고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벌려가는 바둑도 많이 진행이 됐었죠. 네, 김윤영 선수는 일단 좌상 쪽은 교환을 안 시켜두고 바로 하변 쪽으로 이제 모양을 키워가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백은 보통 입구자로 나오나요? 네, 여기서도 여러 가지 용수가 있을 수 네. 있는데요. 뭐 입구자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를자로 둘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렇네요. 여기서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판을 짜 나가야 할지. 일단 흙 입장에서는 좌변 쪽 한 점을 좀 가볍게 보고 하변 모양을 키워가겠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받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미니 중국식처럼 판을 짜나갈 수도 있고요. 네. 눈목자로 붙여서 모양을 넓게 펼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취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장고를 해야 되는 타임이 맞는 것 같고요. 김윤영 사단은 요즘 국가대표로 훈련을 하고 있고 이스라 사단은 국가대표 쪽으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네. 이번에 선발전 나갈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자기의 공부 방식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세돌 도장에 나가서 이제 이세돌 연구소라고 하죠. 네. 이제 동료 기사들과 리그전도 벌이고 꾸준하게 참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가지 정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그중에 한 칸 선택했습니다. 네, 일단은 입구자로 받았던 수보다는 조금 더 흙한테 손을 못 빼게 하는 의미가 크죠. 이쪽에서 지금 여기서도 응수가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이 하변 쪽에 벌리면 많이 달라지나요? 네, 똑같이 하변 쪽으로 벌리게 되면 이제 이쪽에 백돌이 한 칸으로 띄어져 있는 모습이 이쪽에 입구자로 받아져 있는 것보다는 하변 쪽 모양을 좀 더 압박을 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흙이 여기서 그냥 벌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김윤영 선수도 좀 더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귀 쪽 붙이는 수와 들여다보는 수 두 개를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들여다보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들여다본다는 건 이어달라는 거죠. 만약에 있게 되면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서 네. 어느 정도 이쪽 한 점과 하변 한 점의 돌을 연결하겠다는 뜻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흙도 크게 불만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백은 반발이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이르게 싸움을 걸어갈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역시 두 선수 초반부터
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불꽃이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싸우면 타협이 별로 없죠. 네, 아무래도 김윤영 선수도 타협 쪽보다는 열심히 싸우는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사실 김윤영 선수가 하변 쪽으로 3칸 정도로 이제 압박을 했는데 한 칸 뛰는 수를 예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 변화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싸움을 피할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하고 선택해야겠죠. 네, 조금 더 변화를 보자면 여기로 들여다보고 밀어 올릴 때 바로 막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변신도 되나요? 백이 받아주면 찌르고요. 백이 이쪽으로 막아주는 건 단수를 하나 치고 젖혔을 때 방금 좌변 쪽에서 이루어진 교환들이 백이 이쪽에 약점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백이 아마 안 해줄 것 같고요. 백도 아마 반발을 할 텐데 이쪽에 흙이 찔러갔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려서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전투인가요? 네, 이것도 전투인데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로 2점씩 제압이 되는 결과일까요? 네, 이렇게 만약에 백이 올라가면 이렇게 관통을 해서 어렵지만 이 변화는 흙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뒤에 변화를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선수 소개에서 두 선수는 아시안 게임도 같이 나갔던 동료였는데 벌써 그때가 언제예요? 꽤 시간이 지났어요. 2010년인가요? 그렇죠. 11년인가요? 10년이죠. 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고 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가 되기 전에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입단하고 대회에 계속 출전을 하다 보니까 크게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금방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맞아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마음은 아직 젊은데 네, 이제는 후배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 네. 권주리 선수가 97년생인데 네. 벌써 입단을 한 거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2000년 이후 세대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여자 기사들, 뭐 남자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한 세대 교체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김혜민 선수가 지금 86년생이고요. 네. 박지은 선수도 83년생인데 굉장히 아직 건재하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끼리로는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김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단한 게 실력이 점점 늘어요. 이제 이 와중에 또 느나요? 네, 나이가 네. 서른이 하나죠. 하나죠. 네. 서른하고도 하나인데 이제 날이 갈수록 느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김윤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죠. 김윤영 선수도 이제는 20대 후반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겠어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 생활을 할 때 농담이지만 사실 진담처럼 혜민이 언니가 롤모델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박재훈 구단이나 조혜영 구단의 그늘에 가려져서 네. 생각보다 많은 조명은 못 받았었는데 사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고 성격도 굉장히 좋고요. 네.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줬네요. 제가 왜 칭찬을 했죠?
이스라 사단이 순순히 받아줬어요. 네, 우선 초반은 너무 급전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은 입구자로 받는 네. 게 보통이겠죠. 이스라 선수가 카메라 쪽을 보고 있는데 약간 습관 같은 거죠. 이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을 보면서 수읽기 하거나 작전을 짜는 선수도 있고 아예 먼 곳을 응시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죠. 네, 두 가지를 다 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그렇군요. 약간 내가 저 수가 괜찮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저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이은수는 좀 싸움을 피한 수이기도 하고 사실 이스라 선수가 싸움 바둑이기는 한데 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약간 독특할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전은 피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급전으로 가게 되면 김윤영 선수가 장점을 보이기 때문에 또 힘이 센 기사니까요. 네, 수읽기가 굉장히 깊고 감각보다는 수읽기가 더 강한 기사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영 사단도 이 들여다본 수를 좀 징검다리 삼아서 씌울 수 있었을 텐데 귀를 다시 차지했어요. 네, 일단 모양을 키워가지 않겠다는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렵네요, 여기서는. 백도 손을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수순 정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정석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결론이 나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변화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죠. 일단 하변 쪽 그냥 방치하기에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나가는 게 모양이긴 하지만 좀 두는 곳이 가치가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네, 백이 이쪽을 가른 거에 비해서 예, 좌변 쪽에 백집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는 좀 싫고요. 그 이후에 흑돌 3점 공격은 쉽지가 않은 건가요? 네, 딱히 잡힐 만한 돌은 아니거든요. 그럼 오히려 흑의 모양을 더 도와주는 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가볍게 붙여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붙였을 때 백의 의도는 나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초반에 붙였던 백 한 점을 희생타로 삼아서 보기 좋게 하변을 관통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호구로 네. 받아두게 되면 아무래도 이 두 개의 교환은 좀 백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갈라갔어요. 네, 날일자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위험한 작전일 수도 있는데 가르고 나서 좌변 쪽에 흑돌이 공격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의 모양처럼 흑이 2번 밀고 날일자를 했다면 이 하변 쪽의 모양은 확실히 흑이 좋아지거든요. 네, 어느 정도 흑이 만족스럽게 모양을 키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공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뒀을 때 백은 이렇게까지 압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바로 귀를 둬야겠죠. 네, 안 두면 흑이 살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갔을 때 서로 떨리나요? 굉장히 어렵네요. 뭐 흑이 잡힐 만한 돌들은 아닌데 왠지 모양상 뭐 이거는 그래도 살겠지 이런
네. 기분이 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밀어두고 예. 한 칸 뛰면 잡힐 말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화점 자리로 두게 되면 네.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변 쪽에 흙돌이 닫힌다면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 예. 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행이 떨린다면 흙도 밀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흙이 끊어간다. 여기 뒀을 때는 백이 이렇게 건너붙이는 게 모양이고요. 양단수를 치지 않나요? 네, 양단수를 치는 거는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온 다음에 크게 일단은 돌이 잡히고 시작하는 거고 좌변 쪽 흑돌을 제대로 공격할 수 없다면 네. 조금 위험한 작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건너 붙이고 네, 건너붙였을 네. 때 건너붙였을 때 흙이 젖히게 되면 여기서 또 2단을 젖혀서 젖히나요? 네, 2단을 젖혀서 뭔가 흑돌을 최대한 관통을 하려는 그런 행마로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작전의 기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만 선택한다면 뭐가 좀 더 구미가 당길까요? 그래도 미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 미는 쪽도 안 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가볍게 보고 좌변 쪽을 한 칸 띄어서 한 칸 벌려서 지킬 수도 네. 있고 한 칸 띄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하변 쪽을 가볍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둘 수 있는 곳이 많을 때 더 고민이 되는데요. 네, 가장 무난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안정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은 완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좌변 쪽 흑돌은 이제 살아있다고 보셔도 네.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수로 보여집니다. 다른 수들은 좀 더 바둑이 너무 급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정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지금까지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흙을 잡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변 쪽이 돌이 좀 가벼워서 네. 백이 그 다음에 밀어가는 게 가장 보통인데 백이 밀어가죠. 백이 네. 밀어갔을 때 흙이 한 칸을 뛰게 되면 사실 하변 흙돌이 공격이 되진 않거든요. 아마 뛰어서 받을 거고요. 네, 이렇게까지 됐는데 하변 쪽 흙이 약하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흙이 양쪽을 다 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많이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흙의 선착의 효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구 자리에 급소를 뒀습니다. 뭐 예선이나 본선은 모두 리그로 치러졌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었던 반면 이제 준결승은 단판으로 결승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나중에 본선 리그 끝난 리그전표를 보니까 동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여류기전 중에서 리그로 하는 거는 사실 개인전 리그전은 거의 어느 정도 처음인가요? 모든 기전이 다 사라졌죠. 예전에는 예선은 토너먼트 또는 본선은 풀리그로 펼쳐졌던 기전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토너먼트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선전에서 했던 스위스 리그 방식은 정말 오랜만에 저도 해봤던 네, 방식이거든요.
한 초등학생 때 했던 이후로는 스위스 리그는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다들 좀 누가 떨어지는 거야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동률이 나면 뭐 상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점수를 다 통계내야 되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세 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3승자가 3명이었고요. 2승 1패가 10명, 7명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2승 1패들끼리 이제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 느낌이 있어요. 아직 네. 결정은 안 났지만 뭔가 불안한 거 있죠. 네, 스위스 리그는 네. 내가 이겼던 사람들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성적을 보고 나는 그 사람이 이겼지만 그 사람이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아쉽게 됐다고. 네, 2승을 먼저 하고 제가 마지막 판을 김혜민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는데 네. 네, 제가 떨어지더라고요. 한 명이 떨어지는데 2승 1패 중에. 그래서 다들 저에게 토닥토닥 하면서 힘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화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엔 꼭 3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위스 리그 방식이 네. 처음이라 다들 좀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아마추어 대회는 사실 스위스 리그로 하는 방식들이 좀 있어요. 네. 좋아하는 기사들도 있고 싫어하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기전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준결승까지 올라온 선수들이 예선과 본선을 합치면 모두 8판씩 그렇죠. 네, 소화를 했는데요. 김윤영 선수가 좀 피곤한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랑곳 않고 하품을 길게 하는데요. 본인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을 잘 못 쓰죠. 자, 흙은 하변 쪽에 있지는 않고 가볍게 처리한 뒤에 굳힘을 했습니다. 자, 전투적인 기풍의 두 선수 지금까지는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꽃보다 바둑 여왕전 준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운 선수들의 대결, 꽃보다 바둑 여왕전 준결승전. 자, 이번엔 또 다른 대국 김혜민 7단과 권주리 초단의 대국 보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권주리 선수가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네, 일단 진행이 좀 되었는데 네. 뭐 우변 쪽은 갈라치기 이후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요. 하변 쪽에 백이 침투한 장면 네, 순서를 살펴볼까요? 하변 쪽에는 네. 우선 백이 이쪽으로 침입을 하고요. 네. 날일자로 씌워간 다음에 한번 제가 놓아볼까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네. 흑이 날일자로 씌우고요. 우아기 쪽은 날일자 굳힘이 되어 있었고요. 네, 날일자 굳힘이 된 돌에 백이 이렇게 붙여간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젖혔고 위쪽으로 2단을 젖히고 늘었고요. 백도 늘고 흑도 여기로 안형을 좀 없애려고 두는 것 같은데 네. 백이 이렇게 바깥으로 뛰어나가니까 사실 저는 딱 보자마자 아, 백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런가요? 몇 수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흑 입장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타개가 된 걸까요? 네, 백이 살아가고 나면 흑집이 꽤 많이 깨진 데다가 우변 쪽도 좀 허술하고요. 네. 날일자로 흑이 덮어간 돌들이 좀 약해서 일단은 백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형세인 것 같습니다. 백이 다 탈출하고 나면 지금 이 날일자로 씌워간 돌들이 더 이상 세력이 아닐 수 있겠어요. 네, 건너붙이는 자리가 굉장히 신경 쓰여서 흑이 그 자리 치받아서 좀 지켜두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건너붙이는 쪽이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가일수가 필요했던 자리고요. 제가 백이 괜찮다고 했던 이유에는 우변 쪽에 벌려져 있었던 백돌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백돌이 하변 쪽에 있는 백돌도 크게 공격을 당할 것 같지 않아서 네. 네, 백이 약간 기분 좋은 형세인 것 같습니다. 흑이 공격을 위해서 뭐 응수타진하거나 기댈 데가 별로 없네요. 네, 백돌이 군데군데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약간 기분이 좋은 정도인 네. 것 같습니다. 하변에 한 점 끈차고 하고 있는데 연결을 다 시키나요? 네, 백은 일단 호구로 받아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호구로 받아두는 게 가장 보통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렇죠. 이렇게 호구로 받아두면 그 다음에 흑이 이쪽 막았을 때도 이런 식의 활용 수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호구로 받아두는 게 가능하다면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났을 때 일단 흑이 견디고 나면 네, 나중에 뭐 백이 예를 들어 손을 돌렸을 때 네. 네, 이쪽이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이쪽 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에도 그냥 꽉 이어두었고요. 꽉 이어두어도 사실 흑이 호구 쳤을 때 백이 이런 식의 노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호구를 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꽉 이어둔 수는 좀 더 안정적이고 튼튼한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권주리 선수는 작년에 입단을 했고요. 이제 1년 차의 새내기인데요. 네. 그래도 올해 바로 여자 바둑리그에 뽑히면서 실전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게 네. 아무래도 프로 되고 처음에는 다들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마음처럼 잘 안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네. 그쪽 그래도 위쪽 선배들 기사들이 아직 기력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고요. 좀 적응을 하느라 성적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자 바둑리그 아주 초반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많이 승리를 획득하면서 올해 성적이 19승 23패. 그래도 거의 많이 5할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따라잡았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국가대표에도 들어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실전을 지금 치르고 있어서 실전 감각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시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자 기사들, 특히 여자 신예 기사들은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저 여자 기전도 출전할 수 있고 남자 기전도 출전할 수 있고 또 신예 이벤트 그렇죠. 대회도 많죠. 네. 사실 요즘 프로 기사들 중에는 신예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바쁜 것 같고요. 여자 기사들이요, 특히. 네. 그래서 최정 선수나 오유진 선수는 국제대회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기사 통틀어 다승으로도 상위권에 보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초에 열리는 여자 리그 같은 경우에는 신예 기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무대예요. 이제 처음부터 랭킹 점수도 쌓을 수 있고 네. 실전 경험도 익힐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경기를 치렀던 것이 지금 여왕전 준결승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97년생의 기사입니다. 올해 20살의 권주리 선수. 반면에 김혜민 7단은 굉장히 애띄어 보이지만 그렇죠. 이제는 나름 중견 기사라고 본인이 소개할 정도로 입단한 지 정말 오래됐어요. 17년 차의 기사입니다. 네, 굉장히 대단한 거는 17년 동안 네. 한결같이 꾸준하게 성적을 내주고 있다는 건데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입단 초에는 좀 이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좀 더 멀리 했다가 본인이 자각을 하고 나서는 성적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바꿨군요. 왠지
어렸을 때에는 옆에서 공부하라고 하면 괜히 하기 싫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하려고 했는데 시키면 하기 싫죠. 또 특히 입단한 선수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마치 갓 수능을 끝낸 학생들처럼 그렇죠. 지난 네. 10년간의 울분을 토해내죠. 이제 그럴 때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페이스를 잃지 않고 네. 계속 입단 전처럼 공부하기란 쉽지 않고요. 사실 입단 전처럼 하는 공부 방법이 맞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걸로는 실력이 안 늘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김혜민 선수나 김윤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김혜민 선수와 유일하게 86년생의 기사인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왜 같은 나이인데 왜 한쪽은 왜 이렇게 어려 보이느냐,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렇죠. 김혜민 선수 네. 굉장히 동안이라 사실 30대라고 안 보실 것 같아요. 10대 얼굴이 그대로예요. 바뀌질 않아요. 네, 국가대표 생활을 할 때 보면 네. 사실 97년생의 송혜령 선수라든지 98년생의 오유진 선수, 그다음에 96년생인 최정 선수와 같이 있으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건 좀 많이 간 거 아닌가요? 그냥 어색하진 않습니다. 네. 뭐 많은 차이를 네. 느끼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도 제가 많이 느꼈는데 네. 정말 국가대표 쪽에 지금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다 연령대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많이 포진되어 있죠. 네, 일단은 김윤영 선수나 김혜민 선수는 굉장한 고참이고요. 네. 중간 정도의 나이대로는 오정아 선수, 93년생의 오정아 선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백이 하변 쪽으로 뻗어서 동시에 들여다본 장면인데 흙이 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변 쪽으로 갈라가면서 노려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우변 쪽에 붙인 돌을 지금 백이 무시를 하고 하변 쪽에 좀 늘었거든요. 받지 못한 건 아니고 무시를 한 네, 건가요? 무시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실 이 한 점은 그렇게 큰 돌은 아니고요. 이제 하변 쪽에 먼저 응수를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흙이 맞게 되면 바로 끊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지금요? 모양은요. 네, 백이 만약에 끊어도 막상 싸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하변 쪽 백돌이 그렇게 약한 돌이 아니거든요. 하변 쪽에서부터 뻗어나간 백 대마가 네.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흙도 막기가 굉장히 그래도 안 어려운데 맞기에는 또 하변 쪽이 클 것 같아요. 네, 막았을 때 백이 바둑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안 끊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김혜민 선수가 끊어가는 기풍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네. 굉장한 노골적인 싸움 바둑은 아니지만 끊을 자리에서 물러나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전투를 피하진 않고요. 네, 사실 우변 쪽에 한 칸 뛰고 이제 이렇게 백이 하변 쪽에 호구 자리를 두기 전에 흙이 여기를 한 칸 뛰고 나갈 때 붙인 수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저였으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격을 하지 않으면 나쁘다고 보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변 쪽에 받진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 끊는 곳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맞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었고요. 백도 좌변 쪽 계속 받아두는 게 보통일 것 같습니다. 입구자로 네. 받거나 한 칸 뛰어서 받거나요. 우변의 흙의 한 점을 잡아가는 건 집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나요? 우변 쪽 한 점이라면 붙여져 있는 네. 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젖혀서 나올 때 이렇게 하면 잡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흙의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변 쪽 한 점을 이용해서 하변 백도를 포위하겠다는 뜻이고요. 아마 받을 때도 이렇게 젖혀서 받지는 않을 겁니다. 백이.
뭐 백도 기분이 좋다고는 했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변이 완생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백이 좋다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정말 미세한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 바둑이 그대로 밀릴 수도 있는 차이이기 때문에 백도 느슨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혜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시간은 많이 쓰진 않았는데요. 김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풍도 그렇고요. 바둑 두는 속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평균이 굉장히 평준화돼 네.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속기파랑 두면은 그에 맞게 약간 시간을 더 쓰고 장구파랑 두면은 또 거기에 또 맞게 두고요. 맞춤형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뭐 초반, 중반, 종반 전부 다 특별히 약한 곳이라든지 특별히 강한 곳이라든지 이런 게 딱히 보이는 선수가 아닙니다.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초반이나 중반, 후반 중 한쪽을 확실히 강점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좀 약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계속 실력이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는 이제는 그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칸으로 받아두면서 귀의 실리를 더 확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는 하변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막을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하변 쪽 돌의 공격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좌변 쪽으로 뛰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칸으로 모양을 펼쳐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앙 경영이 되겠네요. 네, 한 칸 쪽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백돌이 이쪽에 왔을 때 여전히 끊는 맛은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모자 맞은 것처럼 왠지 모양이 답답합니다. 네, 계속 그쪽을 키워가는 게 네. 보통일 것 같은데 역시 공격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수는 그렇게 찬성할 만한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백이 바로 한 칸으로 씌우나요? 한 칸으로 가고 싶은 자리고요. 네. 만약에 조금 떨린다 싶으면은 이제 이런 쪽에 한 칸 뛸 것 같은데 이런 쪽은 약간 느슨해서 네. 우변을 살리네요. 네, 일단 우변 살리는 게 집으로도 크고 우변 쪽이 지금 간격이 3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하변 쪽 끊는 맛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같이 타고 나오게 되면 언젠간 하변 쪽 끊기는 약점 노출될 수 있거든요. 네. 흑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잘 신경을 쓰면서 바둑을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백도 사는 것에는 그리 어려운 수순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개하는데 시간을 좀 더 쓸 것 같습니다. 네, 백은 계속해서 젖혀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붙여서 나오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3가지 수 정도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쪽 젖히는 수. 젖히는 수, 이쪽 붙이는 수, 그리고 이쪽으로 밀어가는 수. 근데 이쪽으로 밀어가는 수는 흙이 이쪽을 들었을 때 좀 답답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변 백돌과 연결하기가 어렵다면 좀 답답하게 안에서 살아야 되는 모양이 되겠네요. 네, 이것도 계속해서 끊어가기에는 네.
뭔가 이렇게 차단이 계속 돼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모양은 아니고요. 네, 일감은 젖히는 겁니다. 여기서 흙이 계속 끊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흙 모양을 좀 무너뜨리는 수가 있어서 끊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흙도. 여기서 맞게 되면은 이쪽 한 점이 잡히고요. 뻥 뚫리게 그렇죠. 되네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이 돌로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있고 뭔가 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끊어갔을 때 흙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네, 네, 모양이 무너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젖혔을 때 흙이 끊어가는 거는 좀 무리스러워 보이고요. 그냥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었을 때 호구로 나온다면 베개 모양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변 쪽에 흙이 한 칸으로 뛰고 자꾸 붙이고 하변을 막아가고 이런 수들이 공격에 실패했을 때 집으로 큰 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작전이었거든요. 오히려 결정을 시키고 나면 백이 다른 곳을 차지하는데 더 수월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일방적인 네. 공격은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좀 승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타개도 어렵지만 공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작전이 잘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흙이 마음은 정말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반격인가요? 네, 그 자리 일견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기분 나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아까 백이 이제 제가 그 자리를 밀어간다고 했을 때는 네. 이제 방금 젖혀 있는 모양으로 백이 젖혀진 곳으로 뒀을 때 백의 응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젖혀갔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를 뒀거든요. 반대로 밀어갔습니다. 네,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여기선 백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김혜민 7단과 권주리 초단의 준결승전, 또 다른 한판 김윤영 사단과 이슬아 사단의 대국도 진행 중이죠. 두 판 모두 동시에 보겠습니다. 네,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네, 초반에 그렇게 안 두더니 안 보니까 갑자기 많은 수순이 진행이 됐어요. 역시 좌측 네. 모양이 너무 어려웠던 모양이라 시간을 좀 들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정석 진행이 된 것 같죠. 네, 많이 보던 모양들이 이제 네. 나왔죠. 일단 하변 쪽 어깨 짚어간 후에 한 칸을 뛰어간 것 같죠? 네, 지금 네. 흙 차례입니다. 흙은 하변 쪽 흙돌 2점 빠져나와야 되겠고요. 이렇게 이 두 점이 나올 때 입구자로 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입구자 웬만하면 안 좋은데 네. 일단 입구자로 나온다는 게 백한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구자로 한번 자 이렇게 흙이 입구자로 나오면 그 다음 수를 두었을 때 또 힘이 없는 행마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백이 늘어가게 되면 네. 흙도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물론 살 수는 있지만 백이 이런데 하변 쪽으로 찔러간다든지 했을 때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돌이 언제나 이곳이 백 입장에서는 네, 찝어가는 것이 네, 선수가 찝어가는 되니까요. 곳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예. 입구자는 힘이 없는 행마랑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행마죠. 하지만 밀어갔을 때
두 점 머리를 맞아서 빈 삼각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입구자가 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네. 백돌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일감은 여기서 흙이 붙여가는 게 된다면 이렇게 두고 싶고요. 네.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끼워간다든지 다른 이런 데 뒀을 때 행마가 안 나온다면 이렇게 백이 호구로 뒀을 때 행마가 안 나온다면 입구자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흙이 호구로 나가는 게 데는 괜찮아서 문제 없네요. 네,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구자는 흙만 혼자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럼 밀고 백도 중앙 쪽으로 갔을 때 이 돌들이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쪽의 모양, 집 모양들은 어떨까요? 이제 개가를 해봐야겠죠? 네, 일단 근데 개가하기가 참 네. 어려운 게 좌변 쪽 백돌 한 점이 또 움직여 아직 나오게 된다면 그렇네요. 또 개가 모양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렵네요. 뭐 어느 한쪽의 집이 확실히 많아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백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자, 젖혔습니다. 흙도 준비된 수, 붙이는 수를 착수했고요. 네, 김윤영 선수 손놀림이 굉장히 준비된 것처럼 네. 돌을 놨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찌를 수가 있나요?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자, 같은데요.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방금 권주리 선수가 밀었던 수랑 이스라 선수가 찔렀던 수가 비슷해 보여요. 네, 맥락은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모양을 먼저 무너뜨려 놓고 저렇게 끼우게 되면 지금도 이제 끼웠으니까 모양이 약간 달라졌죠. 네, 흙이 이렇게 받았을 때 여기 두 개의 교환이 백의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선악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원래 같으면 백이 찔러놓은 부분이 이득입니다. 원래 같으면. 네. 근데 하변 쪽에 넘어가는 곳에 흙돌이 좀 도움이 된다면 여기 빠지는 수가요. 네. 그러면은 또 찔른 수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어쨌든 이스라 선수도 붙이자마자 거의 바로 두어가면서 이 모양을 네. 결정짓자고 하고 있는데 흙은 뭐 단수하고 아래로 넘어가는 정도가 되겠죠. 네,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더 네. 좋은 수가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렇게 찌르는 수를 좀 생각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 선수의 장점이 방금 보였던 부분이고요. 네. 굉장히 센스가 있는 바둑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틀에 박히지 않은 게 이스라 선수의 장점이죠. 권주리 선수도 밀어갔는데 좌변 쪽 판을 보면 네,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멈춘 것 같고요. 네. 이제 실리 쪽으로 돌아선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변 쪽에 색한 벌림 좀 허술해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 꽤 큰 집이 나겠습니다. 네, 그쪽 철이 만약에 백이 지금 꽉 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모양으로 연결을 해야 되면 뭐 흙도 아까 좀 허술했던 부분을 잘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이 그냥 이어주긴 싫을까요? 일단 모양은 안 좋은데 딱 들여다봐져 있는 자리에 흙돌이 와 있어서요. 네, 아까 이제 이스라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판을 보기 전에 마지막에 그 밀어갔던 수가 네. 네, 좋은 것 같고요. 네, 백도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갔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한 판인 것 같고요. 흙이 실리를 벌어들인 만큼 백도 이제는 완전히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마음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윤영 선수는 단수 치는 수를 생략했어요. 네, 큰 득이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일단은 어차피 그냥 붙여도 넘어가기 때문에 네, 악수 교환을 좀 아껴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쯤 아마 좌변 쪽 한 점 움직이는 수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 선수가 좌변 한 점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하변 쪽에 백돌이 굉장히 튼튼하게 지원군이 생겼기 때문에 네, 좌변 쪽 한 점 살려 나오는 데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네. 자, 김혜민 선수는 단수하면서 완전히 백을 살려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투는 일단락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흑돌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권주리 선수가 잘 처리를 한 것 같고요. 백도 그렇게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하변 쪽 뻗어나온 백돌들이 완전히 안정을 취했고요. 네. 세력을 구축을 하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큰 곳으로 손을 돌리죠. 지금 권주리 선수는 이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검증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거의 일지명급의 선수들이죠. 네, 일단 이스라 선수도 올해 첫 해여서 초반에 연패를 좀 했죠. 네. 네, 이제 다른 선수들은 2년 차인데 혼자 마음고생을 좀 했죠. 네, 혼자 첫 해라서 좀 헤맸었는데 네. 작년 여자 리그 보면은 여자 기사들이 많이 헤맸거든요. 적응 기간이 필요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내용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스라 선수도 감을 빨리 찾았어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요. 뭐 처음에는 6연패라는 약간 충격적인 성적을 받아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5승 8패로 마무리하면서 정말 후반전에는 거의 지질 않았네요. 네, 중간에 오더웨도 한번 당했었고요. 네. 사실 주장이 오더웨를 당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네. 본인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마음 쓰는 스타일이 또 아니죠. 네, 다음번에 이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점차 내용도 좋아지면서 성적도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대국 4명의 선수들 이제 중반전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중후반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